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허용되는 음료수가 있어요.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탄산수. 이건 다이어트 할 때 정말 하늘에서 내린 성수와도 같기 때문에 정말 커요. 근데 그 탄산수를 맨날 먹다 보면은 단점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 플라스틱 병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되게 자주 사야 돼요. 네, 그런 면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드디어 생겼네요. 저한테도 탄산수 메이커. 와우. 크기가 뭐 약간 직수형 정수기 크기만 해요. 생각보다 크기가 꽤 됩니다. 와우. 그리고 탄산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병. 전용 용기인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이 탄산수 메이커 제품은 소다스트림사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오, 이건 뭐야? 오, 이건 뭐지? 아, 이거는 이산화탄소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장착을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이산화탄소를. 본체 뒤를 보면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저는 이 탄산수는 다이어트 할 때 정말 비중이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음식을 섭취를 할 때, 다이어트를 할 때는 되게 음식량이 적잖아요. 적으니까 그만큼 공복감도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복감을 느낄 때 이 탄산수를 딱 때려 박아주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네. 제가 그냥 탄산수를 사 먹어도 되지만 이 탄산수 메이커가 필요했던 이유는 제가 탄산수를 많이 먹어서 필요했어요, 사실. 충당이 안 되더라고요. 사 먹는 거보다 차라리 그냥 메이커를 사는 게 나을 정도의 가격이 나갔어요. 탄산수를 사 먹는다는 자체가 되게 가격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너무 사 먹어서. 뭐 나랑드 사이다나 뭐 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한 1000병 가까이 먹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차라리 그럴 바에 그냥 이 메이커, 탄산수 메이커를 구해서 그냥 왕창 마음껏 편하게 먹자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 탄산수 메이커를 조금 늦게 산 편이지만 만약에 탄산수를 좋아하시고 다이어트를 정말 장기적으로 하실 생각이라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 전 차라리 그냥 메이커를 사서 편하게 탄산수를 먹는 게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 진짜 맘 놓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탄산수는 솔직히 맛이 없잖아요. 그냥 밍밍한 탄산수는 솔직히 왜 먹나 싶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팔거든요. 이런 맛을 첨가할 수 있는 분말, 레모나 같은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건 뭐 칼로리가 없으니까 거의 시중에서 파는 탄산수랑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그냥 차라리 탄산이 더 세죠. 왜냐하면 만드는 즉시 먹으니까 탄산이 훨씬 더 강력한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끼워서 오, 마셔보겠습니다. 와, 리얼 탄산수다. 탄산을 넣는 횟수에 따라서 그 탄산의 강도를 정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배불러. 다이어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신 상황이 있어요. 도대체 뭘 먹고 살을 빼셨어요? 솔직히 운동은 별로 안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운동은 뭐 힘든 걸 다 아시니까 저희 식단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사실 식단도 비슷비슷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지만 그래도 제가 뭘 먹고 어떤 음식을 먹고 살을 뺐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려 볼게요. 좀 단계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탄수화물 들어가겠습니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먹은 탄수화물의 종류는 고구마, 단호박, 쌀밥, 그 다음 뭐 현미밥, 그 다음 오트밀. 네.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거는 체질을 좀 타는 것 같아요. 체질에 따라서 좀 효과를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는 좀 맛있긴 해요. 이 혀에서는 맛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지만 이 속에서 좀 안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트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프로틴이랑 같이 섞어서 프로틴, 오트밀, 견과류, 그다음에 블루베리, 딸기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정말 완벽한 아침이 되고요. 현미밥이랑 흰쌀밥. 솔직히 전 흰쌀밥을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저에 대한 몸에 대한 실험을 좀 해봤어요. 맨날 현미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인생을 쭉 살아가는데 흰쌀밥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현미밥을 먹었죠. 다이어트 초반에는. 현미밥은 솔직히 약간 좀 맛이 없죠. 그렇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흰쌀밥도 본인의 매크로에 맞게 적당량만 섭취한다면 솔직히 흰쌀밥도 전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흰쌀밥이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김치찜 종류를 한 가지 시켜놓고 쌀밥 5공기를 이렇게 때려 넣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본인의 식사량에 맞춰서 먹는다면 흰쌀밥도 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살 제일 잘 빠지는 탄수화물은 제가 봤을 때는 단호박인 것 같아요. 단호박이 저한테는 1순위인 것 같아요. 살이 제일 잘 빠지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단호박은 공복감은 조금 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공복감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탄수화물에 비해서 공복감이 좀 더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완전한 포만감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완전한 포만감은 쌀밥 종류에서 포만감을 조금 느꼈고요. 한 가지 빼놓은 게 있다면 감자도 좋죠. 감자도 좋은데 솔직히 저는 감자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밍밍한 맛? 개인적으로 감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요리에 들어간 감자는 좋지만 그냥 그 감자 자체 찐 감자로만 먹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 감자를 많이 먹진 않았습니다. 감자도 분명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본인이 맛있어야 돼요. 입에 맞고 속에도 맞고. 네, 그게 첫 번째라서 본인이 맞는 탄수화물 선택해가지고 먹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한 4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생선. 네. 이 정도를 먹었던 것 같고, 프로틴 파우더도 먹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건 돼지고기예요. 왜냐하면 맛도 있고 제 체질이랑 좀 잘 맞는 것 같았고 솔직히 제일 맛있어서. 돼지고기는 뒷다리살이나 안심, 이 2가지 부위를 많이 먹었어요. 그 2가지 부위가 제일 지방 함량도 되게 적고 고단백이거든요. 단백질 함량도 되게 높아요. 닭가슴살이랑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별로 차이가 없는 그 정도의 단백질 함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뒷다리살이랑 안심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보통 굽거나 광파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서 약간 바삭바삭한 그런 오븐 구이 같은 느낌으로 많이 먹었거든요.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좀 사먹는 그런 느낌 나기도 하고 나름 괜찮습니다.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는 약간 다이어트 초반에는 먹을 생각조차를 못했어요. 소고기는 약간 좀 다이어트 후반에 좀 먹었던 것 같아요. 갈수록 힘이 드니까 뭔가 힘을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소고기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소고기 부위는 뭐 우둔살이나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정말 많거든요. 우둔살 제품이나 뭐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요즘에 너무 잘 돼 있어서 힘이 좀 딸린다 싶을 때 소고기를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3번째는 닭가슴살인데, 닭가슴살을 제일 많이 먹었죠 사실. 왜냐면 제일 만만하고 맛있는 것도 되게 많고, 닭가슴살 제품이 요즘에 닭가슴살 제품이 정말 많잖아요. 저는 그 베네푸드의 인생닭이라는 제품을 좀 많이 먹거든요. 닭가슴살 스테이크가 있는데 숯불갈비 맛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걸 제일 많이 먹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걸 정말 애용해서 많이 먹었고, 솔직히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닭가슴살 만두부터 시작해가지고 닭가슴살 소세지, 뭐 닭가슴살 스테이크, 닭가슴살 탕수육, 진짜 안 나오는 게 없거든요. 솔직히 제일 만만하고 제 가격도 제일 적당하고 좀 맛있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는 닭가슴살인 것 같아요. 진짜 초반에는 솔직히 닭가슴살 제품들도 약간 저한테는 살이 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냉동 생닭가슴살을 제일 많이 먹었어요. 구워서. 전 다이어트를 하기 직전에는 다이어트 식단이 되게 돈이 많이 나간다 라는 인식이 좀 강했는데, 냉동 닭가슴살로만 이렇게 식단을 구성하면
정말 그렇게 가격이 많이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맨날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생선. 솔직히 제일 효과를 봤었던 단백질은 솔직히 생선이에요. 생선이 소화도 잘 되고 뭔가 이렇게 몸에서 흡수가 되는 게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등푸른 생선이나 고등어, 필렛 같은 거 많거든요. 이렇게 먹기 좋게 생선을 이렇게 편하게 포를 떠놓은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생선 종류별로 냉동으로. 다이어터들한테는 냉동 제품이 제일 가성비가 좋아서 전 냉동을 먹었고요. 초반에는 저도 약간 신선 제품을 먹었죠. 닭가슴살도 그냥 생 닭가슴살. 근데 계속 먹다 보니까 가성비나 맛이나 그런 걸 다 따져봤을 때 냉동이 더 낫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먹는다고 쳤을 때 냉동 제품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냉동 생선 필렛 이거 사서 후라이팬에 굽거나 아니면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서 구워 먹었죠. 생선이 정말 효과를 많이 봤어요. 솔직히 생선은 단점이 좀 비리다는 거, 비린내가 많이 난다는 거. 그래서 자주 먹진 못해요. 그래서 하루 식단을 기준으로 그냥 뭐 한 끼 정도, 나머지는 뭐 돼지고기나 닭가슴살 최대한 다양하게 먹었어요. 저는 돼지고기, 생선, 닭가슴살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질리지가 않았어요. 전 그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틴 파우더. 프로틴. 솔직히 초반에는 저는 프로틴을 먹진 않았어요. 다이어트 초반엔. 근데 어느 정도 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붙으니까 그때는 뭔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약간 프로틴 파우더에 대한 확실한 뭔가 그런 걸 알진 못하겠어요. 그냥 저도 내 몸이 더 좋아지겠지, 근육이 더 잘 생기겠지라는 믿음 하나로 그렇게 먹는 거지만 제가 운동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프로틴 파우더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왜냐하면 어떤 바쁜 일이 생기면 뭐 식단을 챙겨 먹는데 단백질을 좀 약간 부족하게 먹었다. 간단하게 프로틴 파우더 이렇게 흔들어서 섞어서 먹으면 되니까. 프로틴 파우더는 솔직히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근데 너무 프로틴 파우더에 대한 약간 광적인 집착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식품으로 먹는 게 입으로 씹어서 먹는 게 더 자연식으로 먹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한 번 먹기 시작하면은 떼놓을 순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프로틴 파우더는 한 번 먹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먹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꼭 아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 쪽으로 가자면 일단 올리브유는 다 아실 거예요. 올리브유는 당연한 거고 견과류도 어떻게 보면 지방이거든요. 아몬드, 호두, 그 다음에 호박씨, 브라질 너트 이 네 가지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올리브유 말고도 코코넛 오일도 되게 괜찮아요. 전 코코넛 오일을 몰랐었는데 코코넛 오일을 알게 된 순간 좀 올리브유를 약간 안 먹게 되는 그런 게 생겼어요. 전 코코넛 오일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전 이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다양한 견과류.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다. 오메가3. 생선 기름. 오메가3는 꼭 먹어줘야 돼요. 오메가3는 일단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제가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오마비디C를 지켰어요. 이게 뭐냐면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 비타민 D, 비타민 C, 그 다음에 또 있다 칼슘. 이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한 6가지 정도. 좀 많이 먹는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몸이 정말 많이 나빠졌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영양제도 꾸준하게 다양하게 계속해서 쭉 먹고 있어요.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안 드셔도 될 거예요. 그냥 종합 비타민이랑 비타민 D랑 오메가3 이 정도만 드셔도 한 3가지 정도만 드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이 3가지는 꼭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비타민이라는 게 정말 식단을 야채를 정말 다양하게 먹지 않는 이상 힘들거든요. 그걸 채우기가. 그거 채우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약간 조선의 과거의 왕분들은 채우셨을 수도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정말 채우는 게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양제의 힘은 빌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가지는 꼭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야채. 또 야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솔직히 마트 가면 눈에 보이는 풀떼기 다 집어왔어요. 솔직히 마트 가면 그런 거 안 나누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다 먹었거든요. 야채 같은 경우는. 근데 본인들이
본인들이 좋아하는 야채가 한 가지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양배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양배추를 정말 많이 먹었었고, 제가 위가 안 좋다 보니까 양배추가 좀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배추도 많이 먹었고, 양배추즙도 많이 먹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먹었던 양배추즙이 있는데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장기적인 다이어트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드리는 야채는 쌈 종류. 마트 가시면은 쌈 채소, 뭐 상추, 깻잎 이게 제일 싸요. 그리고 좀 만만해요.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쌈 채소 종류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쌈 채소.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스류. 소스를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소스 같은 경우에는 뭐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스리라차. 당연한 그런 다이어트 소스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거 많이 먹었고, 그 다음에 하인즈 노슈가 케첩.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슈가가 들어가지 않은,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케첩이 있어요. 정말 강력 추천하고요. 솔직히 전 스리라차보다 노슈가 케첩을 더 좋아했어요. 근데 품절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해외 배송을 좀 받아야 될 수도 있다는. 지금은 아예 해외 배송으로 시켜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내에서 품절이 뜬 이후부터 저는 못 먹고 있어요. 먹고 싶어도 그 하인즈 노슈가 케첩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트에 가시면 허브 솔트 종류가 다 진짜 다양하게 있습니다. 허브 솔트, 뭐 마늘 솔트, 뭐 정말 다양한 맛의 그런 솔트가 있어요. 소금이 있어요. 취향껏 골라서 뿌려서 찍어서 먹어도 되거든요. 닭가슴살 같은 거. 네, 저는 허브 솔트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허브 솔트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다. 하인즈 머스타드. 머스타드인데 단맛이 없는 머스타드가 있어요. 다이어터 분들이 많이 드시거든요. 약간 정통 머스타드라고 하는데 그냥 오직 나트륨만 들어간 머스타드가 있어요. 그것도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다 전부인 것 같아요. 제가 먹었던 것들. 제가 기억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먹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길이가 되게 길 수도 있어요. 정말 많은 걸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식단을 먹는 만큼 또 운동을 하셔야 돼요. 네,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효과가 나타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 몸에 맞는 그런 식단을 아직도 연구해 가고 있고 찾아가는 중이에요. 계속해서. 또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제 스스로 그냥 여러 가지를 먹어보면서 저한테 좀 잘 맞는 것들을 계속 찾아 나가는 중입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여러분들이 다양한 걸 먹어보고 입에 맞고 몸에 맞는 걸 선택을 하셔서 식단을 구성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위주로 먹어보시면서 식단을 구성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이 메이네. 너무 많이 말을 해서. 또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시다면 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또 한번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